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원가액의 1장, 원가액의 총론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이 한쪽으로만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헤드셋이 한쪽으로만 들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마이크가 잘못돼가지고 헤드셋이 한쪽으로만 들리도록 돼가지고 그 해당 유튜브는 삭제하고 새로이 업로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원가액의 총론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놓고요. 자, 최종 수송 목표입니다. 원가액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세부 수송 목표는 원가액의 용어들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원가액계와 재무회계의 비교를 설명할 수 있다. 원가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원가 행태, 고정비, 변동비 설명을 알 수 있다. 라는 이번 총론의 이번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원가액계는 뭐냐 이거예요. 원가액계. 원가액계는 이제 기업의 제조업에 해당하여 한 제품당 소요된 원가를 얘기합니다. 제조업에 해당하여. 그러니까 상기업은 얘기를 하려면은 재무회계를 얘기를 해요. 상기업은 재무회계지만 이제 그러니까 제조죠. 제조 공장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을 뭐라면은 이제 원가회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원가회계는 하나의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데 이제 소요된 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가지고 오면은 이 원재료를 제작을 해서 이제 중간 단계인 제공품을 만들면은 제공품에서 이제 여러 단계로 또 제품에 또 이게 투입이 돼요. 그래서 제품으로 완성되고 그것을 판매하는 이 매출 원가까지의 과정을 뭐냐면은 하나의 원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소요된 원가, 이게 즉 원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책에서는 뭐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이제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액에는. 그래서 원가액의 목적이라고 되는데 원가액의 목적의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에요. 재무제표 작성 목적. 재무제표에 작성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즉 제조원가 명세서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이제 원가 자료에 제공하는 게 있죠. 두 번째는 가격 산정 목표예요. 가격 계산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까지 만들어는 그 과정에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원가 관리 목적이에요. 원래 원가 회계는 풀 명칭이 원가 관리 회계예요. 관리 회계 안에 원가 회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 관리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자료의 제공이다. 네 번째는 예산 관리 목적이에요. 예산 편성 및 통제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 그러니까 막 퍼붓는 거 아니죠. 회사가 이제 뭐 돈이 많으면은 이제 뭐 좀 더 비싼 거 써서 좋은 걸 팔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회사의 예산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제한된 그런 항목 내에서 이제 통제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본계획 설정 목적입니다. 경영의 기본계획 설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원가액의 목적이 담겨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회계하고 재무회계인데 원가회계하고 재무회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회계 1급이라기보다는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에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안 나와요. 그런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가회계하고 재무회계 이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채권자, 그 다음에 투자자, 그 다음에 정부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외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원가관리에게는 내부 이용자예요. 내부 이용자. 자, 여기에 외자하고 내자가 있죠. 내부 이용자는 경영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회사 내에 있는 종업원도 내부 이용자가 돼요. 내부 이용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결정한다.
그다음 보고 방식은 이제 외부 보고라고 되어 있죠. 외부 보고, 이해관계자의 재무 보고. 그러니까 즉 재무제표를 얘기를 합니다. 재무제표를 얘기를 해요. 보고 방식은 기업의 외부 보고, 이해관계자에게 재무 보고를 한다. 이거는 재무제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기업의 내부 보고 경영자, 그러니까 즉 내부 관리자만 보고 방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에게 공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는 5가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원변동표, 주석 5가지가 있어요. 재무제표. 근데 원가관리에게는 양식이라는 게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회사 내에서 이제 정해진 양식은 없기 때문에 회사 내에 대한 보고서만 작성을 해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라는 이제 내부 보고서만 있으면 돼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 다음 시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달리진 않습니다. 재무회계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금액으로 작성하는 거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그 생각 안 해요. 재무회계는. 근데 원가관리는 달라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왜 미래지향적이냐면 어떠한 이제 아이템이 있다. 이 아이템을 우리가 이익이 나올 거냐 손실이 나올 거냐라는 그 예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원가관리에게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지향적, 미래지향적 이 두 개의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의 흐름입니다. 원가의 흐름. 원가의 흐름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원가의 3요소예요. 이 3개가 원가회계에서 주 메인입니다. 주 메인. 원가의 3요소라고 하면은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예요. 이 3개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그러면은 재무회계에 있는 계정 과목들은 어떻게 돼요? 재료비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고요. 이건 농업비는 임금이라든지 뭐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재료비는 원재료라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 있지만 제조경비는 이제 제조와 이제 관련된 계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 보면은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는 원가의 3요소라는 것만 먼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료비는 이제 원재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원재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통조림을 이제 제조를 한다. 그럼 통조림은 어떤 게 필요하냐? 이제 뭐 천도복숭아다. 천도복숭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영천 지역에 천도복숭아가 많더라. 그래서 천도복숭아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한 통조림을 또 구입을 해야 되겠죠. 통조림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원재료로 이제 구입을 하겠다. 이러한 게 재료비라는 거예요. 재료비. 농업비는 제품 제조에 소요된 노동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뭐 기계가 들어가겠지만 기계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노동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노동력.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을 이렇게 기계로 만들 수 없으니까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다든지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노동력을 얘기합니다. 노동력. 그 다음에 제조경비는 이제 재료비하고 노무비 이외의 나머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조경비는 재료비와 이제 노무비 이제 이외의 나머지를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거를. 그래서 이외에 임차료, 감가상각비, 전기료, 수도료 등에 사용된 비용이 하나의 제조경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재료비는 우리 회사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재료가 필요하다. 그 말 그대로 재료비. 농업비는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된 노동력을 얘기한다. 제품 한 개 만드는데 10분이 걸리더라. 그건 노동력은 얼마? 노무비. 제조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이외의 나머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 감가상각비, 전기료, 수도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조경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의 흐름을 계속 보면은 이제 원가의 흐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에 얘기했던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는
이제 합쳐서 이제 단기총 제조원가가 됩니다. 단기총 제조원가. 그래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비를 제조 경비를 합친 게 단기총 제조원가고요. 단기총 제조원가에서 비록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제 중간 이제 좀 거쳐가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단계에서 제공하면은 제공품이 됩니다. 제공품. 그러니까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가 단기총 제조원가에서 이제 완성은 안 돼 있지만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거 제공품이 돼요. 제공품.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에서 이제 하나의 물건이 완성되죠. 내가 판매할 물건이 완성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 제품이라는 거야. 제품. 그래서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만들었으면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죠. 판매. 그래서 뭐냐? 매출 원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가의 흐름은 이제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를 합친 단기총 제조원가가 제공품으로 이제 옮겨가고요. 제공품에서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제품으로 넘어가고, 제품에서 이제 판매 단계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가 흐름의 순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원가의 분류입니다. 원가의 분류. 원가의 분류는 원가 행태를 얘기해요. 원가 행태. 원가 행태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얘기를 합니다.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뭐냐,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어차피 뒤에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할게요. 변동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동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변동이 되는데 총원가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한 개 만드는데 이제 10원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두 개 만드는데 20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개당 10원이니까 두 개 만들면 20원 들어가죠. 그러면 4개 만드는데 40원이 들어가고, 8개를 만드는데 80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원가가 변동하죠. 총원가가 변동하죠. 이런 게 바로 변동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정비는 뭐냐면은, 고정비는 이제 총액이 아예 고정이 돼 있어요. 총액이 아예 고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한 개 만들어도 30만원, 10개 만들어도 30만원, 100개 만들어도 30만원, 총원가가 고정이 돼 있어요. 총액이 고정돼 있어요. 한 개 만들어도 30만원, 뭐 10개 만들어도 30만원, 100개 만들어도 30만원. 그러니까 총액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정비다 라고 간략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건데, 추적 가능성은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어요. 직접비와 간접비. 추적 가능성. 직접비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떠한 이제 뭐 복숭아를 이제 제조를 하려고 해요. 복숭아에서 이제 통조림까지 들어가는 거를 제조를 하려고 해요. 그럼 복숭아를 이제 통조림까지 들어가면은 복숭아라는 자체의 이러한 원재료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복숭아를 까고 복숭아의 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뭐가 들어가고 다 눈으로 보여요. 어떻게 가는지 진행 상황이 다 보여요. 그런 게 바로 직접비예요. 추적 가능성에. 추적이 가능한 거.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거. 어떻게 되고 그 과정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직접비라고 해요. 간접비는 어떤 거냐면은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라는 게 있어요. 전기가 있는데 A 전기가 있고 A 전기가 있고 B 전기가 있고, A에 기계가 있고 B에 기계가 있고 C에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A의 기계를 얼마만큼 쪼였고 B의 기계를 얼마만큼 쪼였고 C의 기계를 얼마만큼 쪼였고 이거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추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간접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적 가능성에서 추적된 게 어디 보인다? 그러면은 직접비. 추적된 게 이게 잘 안 보이네. 어디 있지? 추적이 안 돼요. 그런 게 간접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략하게. 자, 그 다음에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입니다. 기초원가, 가공원가는 어떤 거냐면요. 기초원가는 그 직접 재료비와, 그러니까 즉 추적 가능성에 대해서 더해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더한 게 기초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적 가능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더한 거를 기초원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거 원가라고 말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가공원가는 이제 사람이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기계로
뭐 하는 것도 있고 뭐도 하는 거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하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이게 가공원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뒤에서 다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원가가 뭐고 가공원가가 뭐고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런 거구나 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수익과 대응의 관계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라고 했어요.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품원가는 제조와 관련이 돼 있고요. 기간원가는 제조와 관련이 없는 게 있어요. 라고만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의사결정, 관련원가, 메모원가, 해피가능원가, 해피불능원가, 기여원가가 있어요. 관련원가라는 거는 이제 뭐 의사결정에서 이제 뭐 어떤 관련이 있냐, 관련이 없냐 그런 거고요. 메모원가, 해피원가, 해피불능원가, 기여원가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 설명은 얘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과의 관련 소멸원가와 미소멸원가가 있고요. 통제 가능성은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의 분류는 원가 행태부터 해서 통제 가능성과 통제 불가능성을 따라서 이 모두 이런 개념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간략하게 얕은 수준에서 알아놓다가 그 다음에는 아 메인은 이런 거니까 아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도 쉬워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원가 행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행태 제가 얘기했듯이 변동비하고 고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세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행태는 조업도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원가 발생액이 변화하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조업도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기계의 가동 시간을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무의 이제 그 노동 시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재료의 재료의 투입, 그 다음에 뭐 얼마만큼 들어갔냐, 뭐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게 조업도 수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수준이 그러니까 조업도가 공장 가동이 이제 많아졌냐, 적어졌냐에 따라서 원가 발생액이 변화하는 게 행태가 원가 행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원가 행태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 가동이 올라갔을 때 원가 발생 변화와 공장 가동이 적어졌을 때하고 원가 발생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게 원가 행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동비, 고정비가 주 메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변동비, 고정비, 그 다음에 준고정비, 준변동비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원가 행태랑 이렇고요. 그럼 변동비를 한번 보다 합시다. 변동비는 제가 얘기했듯이 한 개 만드는데 10원이라면은 두 개 만드는 데는 20원. 그 다음에 8개 만드는데 80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개당 10원씩 올라가죠. 1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총원가가 변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변동비라고 얘기합니다. 변동비라고. 그래서 변동비에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단위당 원가는 고정되어 있지만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금액이 증가한다입니다. 변동비. 그러니까 단위당 원가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만드는데 10원이라면은 두 개 만드는데 2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단위당 원가가 얼마예요? 10원씩 올라가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개 만드는데 10원, 두 개 만드는데 20원, 8개 만드는데 8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금액은 증가하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 금액이 변동되니까 변동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단위가 100원이라고 하면은 두 개 만드는데 200원, 세 개 만드는데 300원, 50개 만드는데 5,000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뭐라?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단위당 원가는 고정되어 있지만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금액이 변동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변동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변동비라고.
아시겠죠? 단위당 원가는 고정돼 있지만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 금액이 올라간다. 뭐냐? 변동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고정비예요. 자, 고정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개를 만드는데 30만원이 들어가고, 2개를 만드는데도 총원가가 30만원이고, 10개를 만드는데도 총원가가 30만원이에요. 총액이 고정돼 있죠. 총액에 변동이 없어요. 고정돼 있죠. 이게 뭐냐? 고정비라는 거예요. 고정비. 총액이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라는 거예요.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는 그대로 있지만 한 개 생산할 때마다 10원, 10개 만들 때 100원, 1000개 만들 때 1000원이죠. 총액이 올라가죠. 변동이 되죠. 그래서 변동비라는 거예요. 근데 고정비는 총원가가 한 개 만들 때 30만원, 2개 만들 때 30만원, 10개 만들어 30만원, 100개 만들어 30만원, 총 금액이 고정되어 있죠. 이게 바로 고정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금액은 고정,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로 0에 가까운 금액이다 입니다. 총 금액은 고정,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개를 만드는데 30만원이 들어가면은 2개를 만들었을 때는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면 15만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점점 반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30만 개 만들면은 그때서 1원이 되는 거죠. 그럼 300개를 만들었으면은 0.1원이 되는 거예요. 단위당 원가가. 그래서 점점 0에 가까운 금액이 된다라는 게 고정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임차료가 총 1000원이라고 하면은 한 개 만드는 데는 단위당 원가가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2개를 만드는데 총 원가는 1000원이죠. 단위당 원가는 얼마? 500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점점 0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면은 4단이면은 250원이 되겠고, 10개 만들면은 단위당 원가 100원이 돼요. 점점 줄어들죠. 이게 바로 고정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원가는 고정되어 있지만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의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0에 가까운 금액이 된다. 이게 바로 뭐냐? 고정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준변동비, 준고정비입니다. 준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하고 준고정비는 영어로는 준이란 자체가 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변동비는 이제 이런 영어의 뜻을 갖고 있고요. 고정비는 이제 픽스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고정비, 준변동비는 말을 들어서 변동비하고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고정비하고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준변동비, 준고정비예요. 자, 근데 준변동비부터 보도록 할게요. 준변동비는 똑같은 의미는 혼합원가라고 부릅니다. 혼합원가. 혼합원가라고 불러요. 혼합원가.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다. 고정비도 성격 갖고 있고요. 변동비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정비의 성격을 갖고 있다가 두 번째는 변동비의 성격을 가지게 돼요. 이게 바로 준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변동비의 예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기본료는 이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기본료는 고정비이나 기본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 변동비로 변경되는 원가를 얘기를 해요. 이 키워드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료는 고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폰값 있죠. 폰값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에 쓴다. 얼마? 55,000원. 이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정도는 8기가까지 다 안 쓰면은 요금제가 55,000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 뭐죠? 고정비죠. 55,000원 그대로 나온 거예요. 7기가 써도 55,000원, 6기가 써도 55,000원, 3기가 써도 55,000원 고정돼 있죠. 고정비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데이터를 초과를 해서 내가 2기가만큼 더 썼다. 그래서 2만원이 더 나왔다. 이거는 변동비예요. 이거는 변동비. 그러니까 즉 1기가당 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기가를 쓰면은 2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비에 대한 그 성격, 그러니까 기본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 변동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변동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제 변동비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정비를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동비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변동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보는 게 상당히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서울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10km당 이제 초과 요금이 100원씩 올라갑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100원씩 올라가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역에서 이제 신분당선을 타고 가요. 신분당선이 금액이 2150원인가 그렇죠. 기본 요금이 215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끝에 여기 있는 광교역까지 갔어요. 광교역. 광교역인데 대략 한 키로수가 한 40km 정도 되더라. 보면은 그러면은 얼마? 10km만큼 이제 100원씩 올라간다 했었죠. 그럼 얼마? 4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km가 안 넘어갈 때는 이제 2150원이라는 금액이 딱 고정돼 있어요. 10km 타도 2150원, 8km 타도 2150원, 6km 타도 2150원 고정돼 있죠. 금액이 10km 전까지는. 이게 바로 고정비를 갖고 있다가 딱 그 10km의 금액을 딱 초과할 때, 그러니까 10km에 딱 초과할 때 10km마다 100원씩 올라가더라. 그래서 40km니까 400원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0km에 100원씩 올라가죠. 그럼 20km면은 200원 올라가고, 내가 40km를 더 탔으니까 400원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냐? 변동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변동비의 성격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냐? 준 변동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고정비예요. 준고정비. 고정비에 준하다. 고정비는 맞는데요. 특정 범위 내에서 고정되어 있고, 이제 그 선을 넘는 경우 계단으로 되는 방식이에요. 계단.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계단.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런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고정비. 예를 들어서 자, 나머지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게 있죠. 월급을 예를 들어 봅시다. 월급 240만원. 자, 240만원이 있어요. 240만원. 자, 내 월급은 뭐 10일 일해도 240만원, 20일 일해도 240만원, 주 5일에 40시간 일해도 내 월급은 240만원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특근을 냈어요. 특근 8시간에서 20만원 더 받았어요. 20만원. 그러면은 이번 달 월급 얼마? 260만원이 되겠죠. 260만원. 그러니까 내가 10일을 일해도 240만원, 20일을 일해도 240만원, 연차를 쓰고 가도 240만원이 고정되어 있는데, 내가 이번에 특근하는 바람에 240만원의 월급이 20만원만큼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 240만원에 대한 선을 넘는 경우 계단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되겠죠. 계단으로. 그러니까 다시 적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240만원이라는 월급이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근에서 20만원이 더 올라서 260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240만원에서 있다가 이번에 특근에서 260만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계단처럼 올라간 걸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준고정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준고정비. 그래서 고정비나 특정 범위 내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했었죠. 특정 범위 내에 고정되어 240만원이라는 선이. 근데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선을 넘는 경우 계단으로 되는 방식. 그래서 이번에 특근 받아서 20만원이 더 올랐다. 그래서 260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고정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기계는 한 대, 뭐 300개 생산 가능 시 이제 기계가 최대 한 대, 300개까지 가능한데 600개를 만들려면은 기계가 2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라는 선에 일단 한 대라는 선에 갖고 있으면은 2대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상의 선이 올라가죠. 계단처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준고정비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동비의 성격을 한번 다시 볼까요?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고정돼 있어도 총원가가 증가한다. 이게 바로 변동비다. 그래서 10개를 만들었을 때 이제 10원이라고 하면은 20개를 만들었을 때는 20원. 그 다음 30개를 만들었을 때는 10
10개 만들었을 때, 20개 만들었을 때 20원, 30개를 만들었는데 30원. 그 단위당 원가는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지만 총 원가가 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변동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고정비는 이제 총 원가가 고정되어 있죠. 총 원가가 고정되어 있는데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한 개 만드는데 30만원이고 100개 만들어도 똑같은 총 원가는 30만원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만 이제 한 개를 만들었을 때 단위당 원가는 30만원이고 10개를 만들어서 단위당 원가는 3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점 단위당 원가는 이제 0에 가까워진 현상을 가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준변동비예요. 준변동비는 아까 얘기했었죠. 고정비의 성격을 띠다가 어느 순간 이제 초과를 해버리면 변동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신분당선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신분당선에서 강남역에서 이제 수원 광교역까지 가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은 2,150원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범위를 넘지 않으면은 무조건 고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km마다 넘었을 때 100원이 오르더라. 100원씩 오르더라. 그래서 내가 40km를 탔는데 40개 더 초과돼서 400원이 더 들었다. 이게 바로 뭐냐? 변동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정비의 성격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초과를 해버리면은 변동비의 성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준변동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고정비는 계단원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240만원이 딱 고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근수당을 받아서 260만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240만원이라는 이런 선이 이제 넘어감으로써 260만원에 대한 고정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계단처럼 올라간다고 해서 계단원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원가 행태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강은 혹시나 제 말이 조금 빠르거나 못 알아들으셨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한번 다음 강의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